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복지교육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영기 사회복지과장 배석했습니다. 손인철 노인복지팀장 배석했습니다. 이분이 노인시설관리팀장 배석했습니다. 최유희 장애인복지팀장 배석했습니다. 김양선 생활부장팀장 배석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안 1조 단위사업별 결산 총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1,730억 5,569만 5천원으로 지출액은 1,649억 5,540만 5,320원입니다. 이월액은 52억 6,981만 3,42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13억 9,683만 51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4억 3,364만 5,750원이고 예산 현액 대비 지출 비율은 95.3%, 2월 3%, 집행잔액 0.8%입니다. 다음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가장애인 지원입니다. 예산 현액은 153억 6,986만 원으로 98.7%인 150억 6,797만 6,1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8,052만 1,050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단체 지원입니다. 예산 현액은 9억 9,940만 6천원으로 99.5%인 9억 9,391만 4,7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49만 1,260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예산 현액은 168억 8,325만 5천원으로 84.2%인 142억 775만 4,270원을 지출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시설 신축 사업 및 장애인 복지관 증축 사업비 20억 6,447만 3,420원을 이월한 집행잔액은 3억 3,870만 9,760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예산 현액은 1,074억 986만 1천원으로 96.1%인 1,032억 2,037만 7,710원을 지출하였으며 시리 치매 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 및 주민주도 지역균형 뉴딜 노인 일자리 사업비 30억 4,828만 원을 이월한 집행잔액은 4억 5,067만 3,850원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 및 환경 개선입니다. 예산 현액은 50억 1,260만 8천원으로 88.9%인 44억 5,494만 9,020원을 지출하였으며 경로당 신축사업비 1억 4,706만 원을 이월한 집행잔액은 3억 827만 1,920원입니다. 다음은 묘지관리 운영입니다. 예산 현액은 15억 8,513만 6천원으로 91.6%인 14억 5,270만 2,11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3,243만 3,390원입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입니다. 예산 현액은 181억 8,912만 7천원으로 98.7%인 179억 6,016만 9,4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사업비 1,000만 원을 이월한 집행잔액은 2,185만 6,080원입니다. 다음은 자활 지원입니다. 예산 현액은 29억 7,817만 9천원으로 99.8%인 29억 7,086만 7,15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8만 160원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 활성화입니다. 예산 현액은 1,040만 원으로 19.8%인 205만 5,400원을 지출한 집행잔액은 844만 4,600원입니다. 다음은 노숙인 보호 및 지원입니다. 예산 현액은 5,710만 원으로 52.4%인 2,989만 9,8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24만 110원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1,760만 2천원으로 82.1%인 1,445만 5,15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4만 6,850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4,424만 8천원으로 99.4%인 4,398만 7,52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만
480원입니다. 다음은 보존 지출입니다. 예산 현액은 23억 865만 원으로 97.3%인 22억 4,603만 3,76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6,261만 6,240원입니다. 다음은 내부고래 지출입니다. 예산 현액은 21억 9,026만 3천 원으로 100% 전액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0원입니다. 다음 2축부터 3축까지 이용, 전용, 변경, 이체 현황입니다. 지난해 예산의 이용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전용 현황입니다. 전용 현황 1번 장애인 복지관 운영의 민간 위탁금 8억 9,275만 7천 원 중 180만 원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전용한 것으로 건강보험 정산분 부과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전용현황 2번 안성시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운영의 민간 위탁 사업비 400만 원을 민간 위탁금으로 전용한 것으로 안성시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이전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 변경 현황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증축 사업으로 일괄 편성한 시설비를 감리용역 계약에 의해 감리비로 일부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 변경 현황 2번의 폐지 중인 노인 지원 사업은 개인별 복지 혜택을 지원하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사회복지 사업보조에서 사회보장적 소외금으로 통계 항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변경현황 3번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국비 지원 사업은 양국비 예산 1,483만 9천 원을 냉난방비 예산 부족분 집행을 위해 변경한 사항입니다. 변경사항 4, 5번은 기본경비 세부 사업인 부서운영 기본경비 330만 원을 기본경비로 변경한 것으로 예산 부족분에 따른 변경사항입니다. 다음 이체 현황입니다. 이체 현황 1번부터 8번까지는 2021년 1월 12일자 조직 개편에 의한 부서 간 업무 조정으로 예산 이체한 사항입니다. 다음 4쪽의 2월 사업 내용입니다. 먼저 명시 2월 사업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증축 사업은 시설비 17억 4,529만 7,420원, 감리비 1억 5,200만 원을 명시 2월 하였습니다. 2월 사유는 장애인 복지관 증축 설계 지연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2월한 사항입니다. 주민주도 지역 균형리딜 노인 일자리 사업은 민간 위탁 사업비 1억 원을 명시 2월 하였습니다. 2월 사유는 주민주도형 지역균형리딜 우수사업 공모 최종 선정 및 2021년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이 12월 말에 결정되어 2월한 사항입니다. 경로당 신축 사업은 민간 자본 사업보조 1억 4,706만 원을 명시 2월 하였습니다. 2월 사유는 기존 경로당 철거 및 인허가 절차 지연으로 2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사업은 포상금 1천만 원을 명시 2월 하였습니다. 2월 사유는 2021년 기초생활 분야 우수 지자체 포상금이 12월 말에 지급이 되어 당해년도 사업 추진이 어려움이 있기에 2월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사고 2월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2월 사업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신축 사업은 연차적 사업 추진을 위해 1억 6,717만 6천 원을 2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립 치매 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 사업은 연차적 사업 추진을 위해 29억 4,828만 원을 2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축부터 13축까지 예산 집행 잔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재가, 장애인 지원 등 162개 세부 사업에 14억 3,364만 5,750원으로 원인별로는 보조금 집행 잔액이 8억 164만 5,280원, 계획 변경 등 집행 잔액 16만 원으로 지출 잔액이 6억 3,184만 4,07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집행 잔액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한 설명자료입니다. 먼저 2021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으로 예산 현액은 28억 7,662만 4천 원이며 실제 손합액은 29억 1,253만 205원으로 내용으로는 세수입, 보조금, 보전 수입 및 내부거래 등입니다. 다음 2021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로 예산 현액은 28억 7,662만 4천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 현액 대비 97.8%인 28억 1,287만 8,6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1.1%가 남은 3,212만 3,0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이용, 전용, 변경, 이체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6쪽 2월 사업 내역에 대해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 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의료수별 교급자 지원 등 6개 세부 사업 3,212만 3,060원이며
보조금 정상 잔액은 2,562만 2,700원이고 지출 잔액 650만 360원입니다. 세부 사업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우석 위원님. 네, 최우석 위원입니다. 뭐 여기도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그 지역사회 복지 활성화하고 노인 보호 및 지원, 인력 운영비 이게 80.2%, 35.4%, 17.9% 이 정도로 나오는데요. 이게 82.2%짜 이게 미집행된 거잖아요. 지역사회 복지 활성화는 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예, 사회복지과장 백입니다. 지역사회복지 활성화는 그 업무 추진입니다. 그래서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하고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인데요. 작년에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인해서 이제 그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랑 시책 타 단체 이렇게 자리 마련하고 이런 식사 제공비 이런 걸 거의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잔액분이 발생한 거고요. 그리고 노숙인 보호 말씀해 주세요. 노인 보호 지원하고 인력 운영비. 예, 노숙인 보호 지원은 이제 작년에 무연고자 사망 장제 처리하고 노숙인 발생했을 때 지원 비용인데요. 저희가 이제 예산을 세웠는데 생각보다 예전 수준으로 세웠던 건데 그만큼 노숙인이라든가 무연고 사망자가 덜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잔액이 좀 발생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인력 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희 경로당 활성화 전담위원회 갖고 임기제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 이제 임기가 돼갖고 작년 2월까지 임기라 두 달치에 대한 인건비 세웠던 부분이고 퇴직정리까지 세웠던 부분인데 거기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런 것들은 일단은 이제 예산이 세워지면 이것도 안 쓰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 불용의 뭐 문제도 생길 수 있고 해서 이런 거는 좀 추경해서 좀 반납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가 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제 마무리 추경에 반납해서 다음 회계년도 예산에 쓸 수 있게끔 앞으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좀 여쭤볼 게 또 있는데요. 경로당 신축 비용도 나가시죠? 예. 네. 지금 경로당 신축 비용이 지금 어느 정도 되죠? 시에서? 예, 사회복지과장 백입니다. 지금 신축 비용은 평방미터당 150만 원이 갖고 평으로 치면은 약 500만 원 됩니다. 그래갖고 30평 구매했을 때 1억 4,85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가능해요? 그래서 그 금액은 저희도 부족한 부분은 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그 금액을 좀 상향 조정할까 해서 지금 검토 그게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바꾸는 거죠? 그게 지금 조례로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뭘로? 조례는 아니고 이제 경로당 시설 운영 지침해 갖고 시장님 결재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침으로 바꿀 수 있어요? 예. 그럼 요번에 좀 바꾸신다는 얘기죠? 예, 저희도 지금 그거에서 지금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매년 금액으로 했을 때 이제 마을에서 좀 부족하다고 계속 얘기해 있어갖고 그리고 실제 또 건축 단가도 많이 인상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상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예. 최소한 2억은 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2억이면 예. 2억은 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좀 자부담 문제가 계속 나와서 이제 자부담이 이게 몇 프로 정도 자부담 있죠, 여기? 자부담은 마을에서 몇 프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보통 10%나 아니면 그 이상 하거나 보통 10% 전후로 부담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설계비라든가 그런 정도 부담하고 있고 나머지 신축은 거의 보조금을 하고 있습니다. 싶은 건 이제 금액이 늘어나죠. 총 금액이 늘어나면 자부담도 늘어나요. 아시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침을 좀 바꾸실 때 자부담 덜 잡을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을 좀 해달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저는 예산 회계연도 결산서 181페이지에 있는 실입
치매 전담형 종합 요양시설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18억이 잡혀 있고 전년도 2월액이 10억이 넘어왔어요. 근데 올해 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전부 다 계속비 이월로 지금 29억이 다 넘어갔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거죠? 팀장님. 예, 그 사업은 저희가 이제 올해 그 설계 공모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선자께서 지금 그 기본 및 실설계 용역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 4월까지 용역을 진행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시공사하고 감리자 선정해서 내년 6월에 착공해서 25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올해 이제 그 설계 용역비랑 그게 이제 집행이 될 예정이고요. 내년에 해서 이제 착공하기 때문에 그때 건축비 일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그동안은 올해, 계속된 사업으로 진행했던 건데 지출료는 없던 부분이고요. 그럼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사업비가 나왔나요? 예.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럼 지출이 있었나요? 예, 올해 이제 그 설계 용역비에서 집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설계 용역비가 약 6억 정도 됩니다. 아, 한 6억 정도요. 예.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계속비가 필요한, 계속비 2월이 필요한 큰 단위 같은 경우는 지금 30억이거든요. 그럼 네. 올해 같은 경우도 2월이 돼서 넘어가면 25억이 넘는 돈이잖아요. 예, 예. 그럼 결국은 이게 그냥 묶여있는 돈으로밖에 있을 수가 없는데 사실 이게 지난 연도에 지금 계획이 잡혔기 때문에 21년도에도 돈이 20년도부터 이게 계속 시작이 됐던 사업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게 너무 많은 금액이 계속 묶여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금액은 이제 바로바로 집행이 안 되고 이제 그 설계하고 이런 기간 또 해서 좀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국비 같은 경우도 이게 국비 부담분이 약 39억인데 좀 일시에 내려오지 않고 연차적으로 해서 보통 10억씩 해서 3년에 걸쳐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도 아직 다 교부되지 않은 상태고요. 도비도 마찬가지 지금 9억 정도인데 지금 한 5억 정도만 내려온 상태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 시작하고 할 때 그런 부분이 더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여기에는 그럼 국비하고 도비가 얼마 정도가 포함이 된 금액인가요? 국비하고 도비에서 약 한 45억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여기 반영이 된 거요. 아, 여기 반영되어 있는 거는 지금 한 28억 정도. 그러면 이게 반영됐습니다. 전부 다 계속비 2월이 되는 건 국비하고 도비만이 이루어지는 예,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 최승혁 의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우섭 의원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묘지관리 운영 저희 몇 곳에서 운영되고 있죠? 지금 운영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시립공원묘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사곡동이랑 미양이랑 금강면은 좀 주기적으로 관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읍면동에도 좀 해서 한 20군데가 넘습니다. 근데 집행 잔액이 1억 3,200만 원 정도가 남은 것 같아요. 이거 이유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예, 묘지관리 운영. 예, 묘지관리 운영은 저희가 그 작년에 그 금강면 그 공원묘지에 갖고 석축 옹벽 공사한 작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축 공동묘지 마찬가지 번면 옹벽 공사한 금액이 있고요. 그리고 일축이랑 어디요? 작년에 또 이제 미양면 추모공원에 갖고 거기에 이제 야외 화장실이라든가 그 정문 개폐시설 그리고 또 그 배수로 보강이라든가 안내 음향 방송 설비 이런 사업들이 작년에 진행됐던 거고요. 그 공사하고 남은 잔액들을 총 합쳐서 그 정도 되는 겁니다. 그것 좀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그거.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토근 의원입니다. 장애인 관련돼서 이게 보니까 이 사회복지는 그 분야가 여러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제가 좀 나눴습니다. 좀 나눠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애인 쪽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신문이 보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장애인 복지 신문 보급이 이게 관내 언론 그 나오는 신문으로 혹시 보급하십니까? 관외 신문으로 보급하고 계십니까?
예, 제가 한 번에 질문 다 하고 그냥 한 번에 답변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제가 장애인 쪽 거 그냥 한 번에 질문을 다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신문의 보급에 대해서 예, 몇 대 몇으로 관외와 관내가 과연 뭐 몇 프로대로 서로 저기 보급되고 있는지 요거 말씀 주시고요. 수어통역센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어통역센터가 보면은 그 관에서 하고 있는 우리 관행사 이런 것들에도 보면은 이게 수어통역사가 나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지금 관에서 하는 어떤 행사에도 수어통역센터가에서 일하고 근무하고 있는 수어통역사가 나오지 않았다면은 이 부분이 과연 그 농아인 그 단체의 개인의 것인지 요게 좀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기관이 관내에 3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부정수급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계속 주의 경고를 주고 계셨는지 개선 방향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부분 말씀 주시기 바라고요.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사업,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사업과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여기 이제 복지 일자리 사업 쪽에 훨씬 예산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 혹시 행정도움인가요? 예? 요거 행정도움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이 행정도움인가요? 예, 예. 일반형 일자리 사업이 저기 행정도움인가요? 네, 장애인복지팀장 최유입니다. 일반형 일자리랑 시간제가 행정도움이고요. 복지 일자리는 지금 참여형으로 주차 단속하고 한길학교 특수연계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일반형 일자리 사업이 그 우리 행정도우님이 이쪽이시라는 거죠? 네, 행정도우미하고 맞습니다. 네, 시간제, 행정도우미 시간제 일자리. 시간제 그거 이제 주차장 근무도 하시나요, 이분들이? 아니요, 그건 참여형 복지 일자리. 참여형에서만 네, 하시고요. 네. 자, 그런 그리고 푸드뱅크 요거 이제 요거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참여형 일자리와 행정도우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저는 엮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장애인분들이 근무를 하시는데 절단 장애인분들이 서서 근무해야 하는 일자리에 배정이 되고 절단 장애인분들 이렇게 오래 서 있으면은 의족기구에 계신 분들요. 네. 보조기 말고 의족을 끼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오래 서 있으면은 피가 통하지가 않아서 그곳이 더 점점 이렇게 상처로 썩어갑니다. 말 그대로 계속 서 계실 수가 없으세요. 이거는 일자리를 주는 게 아니고 학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한 주차장 관리하고 계시는 거 있죠. 네. 이게 2007년도에 처음 시작된 사업입니다. 2007년도에 시작된 사업인데 자기 장애인 주차 관리고요. 그 당시는 CCTV가 보급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그 장애인 주차에 대한 주차 구역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약했을 때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장애인 그 주차 구역을 지키냐고 이제 거기에 일자리로 만들었고 처음에는 이제 지적 장애인은 안 되고 이제 지금은 이제 정신장애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지적장애라고 표현하는데 그곳에 이제 그 지체, 손, 다리에만 장애가 있는 분들만 근무하시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CCTV가 벌써 2007년이면 지금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15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그런데도 지금 그 일자리는 계속 지어지고 있고요. 이마트 앞에 한겨울에 그리고 또 저희 여기 주차장에도 보면은 지금 이제 장애인 주차 관리 단속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2007년도하고 지금하고 지침이 좀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적장애, 정신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다수가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한마디로 이렇게 누가 뭐라고 잠깐만 있을 거야 딱 하는 순간 이것에 대해서 이제 깜짝 놀래서 오히려 주눅이 든다 그러죠. 주눅이 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예 입력된 대로 절대로 되면 안 됩니다. 그냥 복지 카드를 보여줘도
장애가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보더라도 그 마크 있잖아요. 노란 마크. 그거 된 차만 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절대로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뭐라 그럴까요? 그 배려하는 이런 게 없습니다. FM 대로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마땅하지 않다고 잠깐만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렇게 배정해 주실 때 지금 인원을 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액적으로. 네. 그래서 누구는 어떤 사람은 반나절 일만 해서 적은 금액으로도 있고 그 일에 합당하지도 않은데도 어떤 사람은 긴 시간 8시간짜리 근무를 해서 요렇게 한마디로 이게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되고 있는 부분을 좀 체크해 주시고요. 노인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 요양시설 급여, 어르신 돌봄센터 운영, 독거노인 응급안전 서비스 사업, 그 다음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추가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약 14억 2,2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고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에는 6,8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독거노인 응급 안전 서비스에는 5,9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자, 어르신 돌봄 서비스 운영에는 5천만 원이 잡혀 있고요. 노인 장기 요양 시설 급여가 이게 80이죠. 88억 2,8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장기 요양 재가 급여가 27억 9,200만 원이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이렇게 노인 쪽들이 쭉 되어 있는데 이번에 노인 미용 및 목욕비에 필요한 예산이 올해 조례에서 담겨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가 쭉 나열한 이 일들 중에서 그 사업 중에서 노인 돌봄이 있는데 단순히 그분들은 가서 말벗, 안전 확인 이것만 해주고 그 노인의 이 머리를 감겨주고 목욕을 시켜드린다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시설에 입소해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시설에 입소해 계신 분들 이분들도 그러면 똑같이 그 시설에서 관리를 해주고 계시는데도 지금 그 이번 조례에 통과된 그 목욕비 및 그 임용 지원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지 네, 궁금합니다. 그리고 청년 거마저 청년 거 할게요. 청년 거까지 가게 아니 적으셔야지. 자, 청년 거 뭐 청년에 보니까 정책이 희망 키움 통장이 있습니다. 1,400만 원. 내일 키움 통장이 있습니다. 아니 왜냐면 이 담당자분들이 좀 따르시잖아요. 내일 키움 통장이 있습니다. 2,400만 원. 청년 희망 키움 통장에 4,373만 6천 원이 지금 나갔습니다. 그리고 희망 키움에 1억 440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집출된 게. 청년 저축 계좌에 7,567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이 청년에 대한 다양한 저축할 수 있는 이렇게 좋은 정책을 만들어 놓고 자, 과연 이것을 알고 있는 청년분들이 얼마나 많으셔서 이 혜택을 받는지 제가 이렇게 쭉 예산서를 보니까요. 정말 우리 이제 처음에 일을 시작하는 청년들한테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좋은 정책을 담아놓고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거 해주면 참 알려주면 좋겠네 라는 마음에 보다 보니까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들어 놓기만 하고 이게 알려지지 않고 이것에 대한 홍보가 없다면 이거는 특정 소수만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가 받을 수 있는 한마디로 물론 이게 이제 특정 소득액이 있더라고요. 어느 소득액까지. 그럼 이게 누구나가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홍보가 그렇게 미약하면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일하는 청년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이 있다면 보다 적극적인 홍보로
지금 내년에는 지금 여기에 올라온 이 금액에 배의 지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거는 이제 노인이나 청년이나 다 해당되는 건데요. 아까 그 복지 정책과와 또 같이 맞물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푸드뱅크에서 그 아까 말한 그 신선식품들은 우선적으로 시설을 빨리 처리를 해야 되니까 시설 쪽으로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신선식품이 아닌 식품들은 우선은 시설 조금 이게 내보내지지 않고 재가 노인, 재가 장애인, 우리 재가에 있는 청년, 뭐 어려우신 생활이 좀 어려우신 분들한테 줘야 되는데, 우리 지금 사회복지 쪽에도 이 시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에서는 이게 지금 기부금 처리 100%, 기부해주면 거의 100% 기부 처리해 주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푸드뱅크에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반 기업들이 들어오는 물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식비에서 그것이 다 공제돼야 되는데 주식, 부식, 그다음에 장유비까지 LPG 가스비까지 주고 있습니다. 의복비도 피복비도 주고 계시죠. 그럼 의복의 후원이 들어오면은 피복비도 거기에 대해서 공제가 되고, 이 지금 잡혀 있는 예산에서 남아서 2월이 돼야 되는데 아주 엑설런트하게 지급이 다 됐습니다. 이거에 대한 관리 어떻게 하셨는지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답변 알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앞에 한 걸 답변 드려야 되겠죠? 과장님. 예, 질문하신 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복지신문 같은 경우는 그 도비 지원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갖고 경기도 소재 신문사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매년 그 공모를 해갖고 5개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래갖고 1위 같은 경우는 40% 지원해주고 2위는 뭐 20% 이런 식으로 지원 5개 업체 선정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안성시 업체도 이렇게 올해 선정돼서 지원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어통역센터에서 그 수어통역 그 관내 행사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좀 더 해서 다 관내 행사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행사 이런 거라든가 많이 있어갖고 미처 못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 인원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내년도에서 경기도에서도 수어통역센터에서 인원을 그 1명 각 시군별로 추가할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행사 빠지고 어떤 미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활동 지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평안미랄에서 이제 그 부정수급이 있던 거 있어갖고 그 보조검찰에 환수하고 주의 조치했고요. 그리고 그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자격 3명 있었는데 자격 취소시켰고요. 그리고 그 약간 미비한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수급 정지 6개월 시킨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런 활동 지원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지도 점검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뭐 지적장애라든가 이런 자폐 발달 장애 같은 경우는 그런 업무 좀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거기에 장애에 맞게 그런 어떤 자리 배치 그런 건 좀 더 신중히 고려해서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요양시설 관련해서는 요양시설이라든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실제 목욕 서비스 이런 건 없습니다. 라고 올해 조례 신청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시설급여 노인 의료복지시설 대상자는 그 조례에 있다시피 시설급여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제외 대상으로 저희가 먼저 조례에 담았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청년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 희망큐미라든가 내일통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주로 이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서 일하는 청년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도 매년 신청해서 홍보를 하고 매년 시설을 받고 있는데 부족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거의 그 대상에 맞게 저희가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내년에 이제 내일 청년 저축 계좌라고 해서 이제 새로 이제 시행이 되는데 좀 더 범위 늘려서 기존에 차상위까지만 하다가 내년엔 중위소득 100%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더욱더 연초에 홍보 많이 해갖고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 이상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수어통역 경기도 소재의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이요. 그거는 경기도 소재라고 하니까 안성에 있는 지역신문도 해당이 되는 거겠죠? 예. 그러면은 혹시 이게 노인 신문 보급도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예, 예. 어르신들
네, 그것도 똑같은 조건입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들 그 신문 보급하는 예, 예. 그 부분도 이게 경기도에 있는 게 몇 프로, 안성에 있는 게 몇 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도 마찬가지 이제 경기도 소재 그 한 신문사에 갖고 하는 거고요. 뭐 지면수라든가 그리고 뭐 안성시 소식 건수라든가 그런 거에 이렇게 평가 항목이 있어 갖고요. 몇 대 몇으로 그것도 이렇게 예. 퍼센트가 나눠져 있습니까? 아니, 퍼센트에 나눠진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응시 자기의 경기도 소재 한 신문사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장애인 복지 신문은 예, 예. 경기도 소재 아까 몇 프로라고 하셨죠? 아니, 몇 프로가 아니라 이제 저희가 예산이 나눠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총 5개를 선정해서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몇 프로라는 아니요, 거 예산이 나눠진 게 아니고요. 총 그럼. 5개 업체를 선정하는데 그중에서 1등한 데는 그 예산의 40% 그러니까 그 보급 매스를 제일 많이 주고요. 네, 그다음에 네. 20% 10% 이런 식으로 보급 그러니까 매스 그 차등을 합니다. 신문사의 그 어떤 평가를 매긴다는 얘기군요. 예, 예, 그렇죠. 그럼 그 평가 기준이 어떤 건지 좀 알려주시고요. 예, 예. 일단 평가 기준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수어통역센터 아까 수어통역사들이 5분이 계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서 사실 이거 제가 몸담아 왔던 곳의 일이라 약간 그 예민하기는 하지만 또 제가 뭔가 몸담아 왔던 것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가장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수어통역사가 5명이면 지금 여기 우리 민원 시청에 있는 그 민원 상담실인가요? 거기 민원센터에 한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4분이 이제 그 수어통역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장애인의 날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장애인 쪽에서는 대표적인 행사 아닙니까? 대표적인 행사죠. 네. 그리고 급작스럽게 날짜가 잡히지도 않죠. 날짜를 미리 잡지 않나요? 급하게 잡나요? 미리 잡히죠. 그럼 미리 잡히면은 수어통역사들 4명 중에서 한 명도 남아있지 않고 한 명도 그 장애날 행사에 내보내주지 않는다는 게 이게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장애날 행사를 주관했습니다. 그 수어통역사를 경기도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경기도 단체에서. 왜? 안 줘서. 수어통역사를 주지 않아서 참여는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농아인 분들이 그 이제 어떤 회의 과정 중에서 불참여하겠다는 의사는 그거는 이제 개인 단체의 의사니까 그럴 수 있지만 수어통역사를 내보내지 않는다는 것은 이 업무를 하고 있는 센터장의 역할은 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경기도에서 데리고 왔는데 경기도에서 수어통역센터로 지시를 했습니다. 다시. 하나 해주라고. 그래서 평택에서 모셔왔습니다. 수어통역사를.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은 사회복지과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은 재수탁 줄 수 없다라든지 이런 정성원 강력하게 의원님. 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이제 네. 예, 그거는 행감 때 하시고요. 네. 예산결산이니까 예, 조금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장애인 일자리형, 노인형 일자리형에 대해서 그 아까 말한 CCTV 보급이 안 됐을 때는 주차장에서 근무를 하시는데요. 이분들 겨울에 다리를 한번 체온계로 갖다 대보시면요. 완전 마이너스입니다. 여기 땡땡 얼어 있어요. 가서 집에 가면은 이게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안 녹습니다. 6시간, 7시간을 녹여야 되니까 뜨신 물에 발을 따뜻한 물에 온수에 발을 녹이고 이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고 장애인을 오히려 학대하는 이거 언론 보도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자리를 없애라는 게 아니라 장애인들이 쾌적하게 일할 수 있게끔 환경을 좀 개발해 주시고요. 그 CCTV 서 있는 곳에 CCTV 한 대로 일자리 보고 바꾸시고 그 분들은 다르게 일할 수 있는 좀 쾌적하게 일할 수 있는 그 일자리 개발이 좀 절실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준석 의원. 네, 아유, 괜히 또 바쁘신데. 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면은 저 묘지 관리라는 게 이제 안성에 저희가 알기로는 시에서 관리하는 묘지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관리하고 있는 현황 상황과 그 또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 지침이 있을 텐데, 그거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의원님께 드릴게요. 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